그리고 어마무시한 큰일 나는 거. 5년 재당첨 금지죠. 우리 단톡방에서도 제일 질문이 많고 맨날 답해 주는데도 맨날 질문하는 그 5년 재당첨 금지죠. 여기 계신 분들은 딱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걸리시는 분들 기준이 있잖아요. 걸리시는 분들 기준이 뭘까요? 돈 많은 사람?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는 아니었는데. 네? 그러니까 5년 재당첨 금지 조항은 청약 재당첨이랑 다릅니다. 청약 재당첨이랑 다르고 도정법끼리 적용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끼리 적용이 돼요. 그러면 5년 재당첨 시작한 5년은 기산일을 알아야 5년을 카운트하지 않습니까? 그 기산일이 언제냐? 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아니면 투기과열지구에 청약이 되거나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관처받았는데 뭐 한남 3구역 내가 한남 3구역을 가지고 있다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어. 그럼 그때부터 5년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뭐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에 당첨이 됐어. 뭐 예를 내가 뭐 DH방배를 당첨이 됐어. 그러면 당첨일로부터 5년을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투기과열지역이 아닌 걸로 바뀌어도 처음에 받았던 관리처분이 투기과열이면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관리처분인가 받을 당시 투기과열지구였어. 근데 나중에 해제가 됐어. 해제가 된 건 상관이 없어요. 내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당시 그때가 제일 중요해요. 관리처분인가 당시에 내가 투기과열지구였다. 그럼 그때부터 5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럼 5년 동안 뭘 못하냐? 분양신청을 못해요. 분양신청. 같은 투기과열지구 내. 그러니까 이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청약이 당첨되거나 관리처분인가 받으면 5년 동안 같은 투기과열지구 내에 분양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관리처분인가 받으면 안 된다. 뭐 어쩌고 뭐 말들이 많은데 정확한 게 분양신청 마감일. 우리 이제 사업시행인가 끝나면 감정평가하고 분양신청 하잖아요. 그 분양신청을 말하는 거예요. 분양신청 공고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양신청 해라 이렇게 공고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 날이 분양신청 마감일이에요. 그럼 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이 당첨됐는데 한남 3구역 당첨이 됐어. 그러면은 5년 동안은 같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신청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나 샀는데 내가 한남 3구역 당첨되고 한남 4구역도 사가지고 한남 4구역 이제 내년이면 분양신청 할 수 있거든요. 5년 안에 분양신청이 도래했어. 그러면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청산되는 게 아니라 분양신청을 안 하면 돼. 분양신청하기 전에 매도하시면 됩니다. 또 반대로 분양신청이 끝난 거를 매수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입주권을 2개 가질 수 있어. 투기과열지구.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잘 맞추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한남 3구역 당첨이 됐고 노량진 3구역에 지금 분양신청 끝나고 관리처분인가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노량진 3구역은 분양신청이 끝났기 때문에 노량진 3구역은 사도 돼. 그거 산 다음에 관리처분인가 받는다고 하더라도 5년 재당첨 금지 조항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노량진이 재분양.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샀는데 노량진 뉴타운이 지금 이게 우리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그런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은 전매 제한이 안 걸리거든요. 노량진 뉴타운 대부분 전매 제한이 안 걸려요. 옛날에 사업시행인가를 다 신청해놨기 때문에. 근데 제일 느린 1구역, 3구역만 전매 제한이 걸려요. 그러면 내가 한남 3구역을 매수하고 노량진 3구역을 매수했는데 분양 신청이 끝났으니까 매수해도 되겠지 해서 매수를 했어. 관리처분인가 났어. 그리고 지금 투기과열지구로 바뀌었으니까 전매 제한 들어가겠죠? 근데 노량진 3구역이 재분양 신청을 설계 변경해서 재분양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노량진 3구역 전매 제한 걸려 있는 상태에서 재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못 팔잖아요.
전매제한 걸려 있으니까 그러면 청산되는 거예요. 증여는 할 수 있나요? 증여도 안 돼. 그럼 다 증여하죠.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 뭐지? 이민이 있었나? 이민은 갈 수 있대. 그러니까 그 특별한 몇 개 사유 있어요.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뭐 이혼, 사망은 우리가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상속 이런 건 가능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이혼이나 해외 이주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인 경우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 잘 알고 있으면 그렇게 될 일도 없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투기과열지구에 당첨이 됐어. 청약에 당첨이 됐어. 내가 당첨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당첨이 됐어. 근데 기산일은 나도 시작이 돼. 같은 세대원도 다 시작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그 가족 중에 누가 세대원 중에 세대원이라 하면은 주민등록 등본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나와 있는 구성원들 그 중에 한 분이 청약이 당첨이 됐잖아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그러면 그 세대원 전원이 5년이 카운트가 됩니다. 근데 잘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 당시 세대원이었는데 난 결혼해가지고 세대 분리를 했어. 그러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5년 카운트는 계속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지 같은 법이죠.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청약 당첨일 말고 네. 여기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 네. 해서 5년 지나면은 네. 다른 지역에서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 관리처분 청약 관리처분 인가 시점을 그 기간이 5년이 아니면은 조합원 분양 신청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예. 분양 신청을 못 해요. 근데 그 분양 신청이 청약도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청약은 청약 취소만 될 뿐이야. 근데 내가 재개발 물건을 사서 분양 신청을 하면 청산이에요. 조합원 분양 신청하는 거죠? 그죠. 네. 네. 일반 분양도 5년 기산일이 되면 일반 분양도 그 제한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일반 분양도 그냥 택지 개발해서 이제 일반 분양 받는 게 아니라 도정법 적용을 받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에서 일반 분양 하자는 거. DH 방배가 방배 5구역이잖아요. 그게 이제 방배 5구역을 단독주택 재건축을 해서 DH 방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일반 분양 해가지고 당첨이 됐어. 그러면 당첨자 지위가 그냥 박탈이 됩니다. 근데 이제 청약에서 DH 방배 당첨된 게 아니라 방배 5구역 물건을 내가 사가지고 일반 분양 분양 신청을 했어. 그럼 청산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도정법 적용을 받는 투기과열지구 내끼리만 적용이 된다. 그리고 기산일을 생각을 꼭 하셔라. 기산일에만 안 걸리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기산일이 딱 걸렸다? 그럼 그때부터 5년 동안은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세대원은 그 해당 물건의 소유주도 아닌데 그 세대원이 그거였는지를 어떻게 모니터링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셋이 살다가 아이가 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어요. 부동산원에서 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청약 이게 그 일반 분양 신청해가지고 관리처분 총회를 한 다음에 그 자료가 부동산원에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부동산원에서는 그 명단의 5년 기록을 다 살펴봅니다. 5년 동안 뭐 세대원이 누구였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요. 그래서 있는데 걸려. 그러면 청산이에요. 그 5년 재당첨 제한 물건을 살 때 매도자법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청산되는 건 이거예요. 내가 5년 재당첨에 걸리는 사람인데 분양 신청을 해버렸어. 그럼 난 청산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딴 사람한테 파는 거야. 청산됩니다. 매수한 사람은. 이거는 명확하게 이제 청산이 되는 거고, 계산하기가 그 힘들다. 사람이 그거에 해당되는지를 어떻게 확인해요? 매도자가 현금 청산 대상자인지. 그러니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투기약을 걸든가 뭐 그렇게 해야죠. 숙격을 건다고 해서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여자가 사기자는 자기는 알고 팔았잖아요. 그 사람도 그죠. 몰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소송 가는 거예요. 만약에 최초 관리처분 승인이 21년 9월에 났으면 그때부터 5년까지인 26년 9월. 9월까지잖아요. 네. 근데 조합원 분양 신청은 25년도에 됐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21년도 9월 달부터 5년 그 기간만 계산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관리처분 인가 1로부터 5년 동안 분양 신청을 못 하는데 21년 9월이면 26년 9월까지고 26년 9월 안에 분양 신청을 하면 안 돼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분양 신청 하신 거예요? 아니 분양 신청은 안 했는데 조합원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21년도에 난 게 25년도 9월에 조합원 분양 신청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한 물건인데 네. 거기는 관리처분 승인을 21년도에 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은 25년도에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설계 변경해서 촉진계획 변경되고 난 다음에 네. 재분양 신청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데 이거 통상적인 평범한 이제 재개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인가 끝나고 감정 평가를 하고 그 감정 평가 결과로 분양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광명 11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네. 11구역이 최초 관리처분 승인이 21년도 9월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합원 그 동호수 신청받고 배정을 된 건 25년도였어요. 분양 신청하고 동호수 추첨은 달라요. 네. 동호수 추첨은 이제 일반 분양 하기 전에 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이렇게 무슨 타입으로만 이렇게 나눠서 신청받은 게 24년도인가 아무튼 뒤늦게. 그러니까 그거는 설계 변경이 돼서 촉진계획 변경을 하고 그 촉진계획 변경이 됐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사업 시행인가를 다시 받고 재분양 신청을 한 다음에 재분양 신청 결과를 가지고 관리처분인가 변경인가를 받거든요. 그거 재분양 신청한 거 같아요. 그러면 항상 따지는 거는 최초 관리처분인가. 네. 인가로부터 5년 안에만 안 받으면 되니까 26년도. 네. 근데 같은 구역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광명 11구역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재분양 신청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 다른 구역에서 분양 신청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네. 26년도 9월까지는 다른데 그러니까 21년도 투기할 지구였나요? 광명이. 그죠? 그러면 26년 9월까지 분양 신청 못 합니다. 21년도에는 투기과열 지구였다가 투기과열 지역이 해제됐다가 요번에 다시 지정됐잖아요. 네. 그래도 똑같이 중간에 해제되고 뭐 이런 건 상관이 없고요. 관리처분인가 받을 당시가 중요해요. 받을 당시 투기과열 지구였으면 그냥 그 이후에 해제가 되든 말든 5년은 카운트 됩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관리처분인가 났고 그 조합원 분양 신청까지 끝난 거를 또 재개발을 매수를 해도 저는 가능해요. 매수를 해도 되는데 네. 재분양 신청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흔히 재분양 신청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거의 사업 막바지까지 계속 설계 변경하니까 거의 안 하는 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매제한 상태에서 재분양 신청하면 그냥 청산이에요. 그리고 이주비 대출이 구역 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주비 대출이 6억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 안 해줘요. 구역 내 하나 있고 다른 주택 하나 있어. 그 나머지 하나 파는 조건으로, 매도하는 조건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1+1 조합원도 2개를 받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이주비 대출 6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또 질문이 있는데 네. 1+1 중에서 하나는 5제곱미터 이하를 받고 네. 하나는 큰 거를 받아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네. 5 받는 거는 나중에 3년 뒤에 이제 파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큰 거를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큰 거를 팔라는 얘기밖에 네.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주기대출 안 받으면 돼요. 웃기죠? 참 저도 답답합니다. 예.